상위 1% 전문가들의 핵심 투자병법을 공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상위 1% 투자병법 시즌2 진행의 김도원입니다. 여러분들도 상위 1%의 투자자가 될 수 있도록 오늘도 오전장 시황 점검부터 핵심 투자병법 그리고 공략주까지 알찬 내용들 꽉꽉 채워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양시장이 장 초반 혼조세를 좀 보이고 있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반발 매수세 살짝 유입이 되면서 장 초반 2,700선 잠시 회복을 했다가 다시 밀리면서 0.3% 하락세 보이고 있고요. 현재는 2,690선도 무너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보합권에서 방향성 탐색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아직까지는 오늘도 좀 차익 실현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본격적인 실적 시즌이 시작되면서 이렇게 다양한 대외적 리스크 안에서 실적 모멘텀을 주목해보자라는 이야기들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어제 사상 최대 매출 기록했던 LG전자가 오늘은 4% 넘는 강세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도 이렇게 실적과 주가 향방들 주목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장 흐름도 꼼꼼하게 확인해 보도록 할 텐데요. 가장 먼저 방송 참여 방법부터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종목 상담입니다. 종목 고민 있으신 분들 종목 상담 방으로 들어오시면 잠시 후에 실시간으로 상담 도와드릴 텐데요. 휴대폰 카메라 앱으로 화면에 보이시는 QR코드 찍어주시고 링크 누르시면 바로 무료 입장하실 수 있습니다. 들어오셔서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그리고 궁금한 점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QR코드 찍는 법 어려우신 분들은 문자로도 참여하실 수 있는데요. 문자 샵 3772번으로 전문가님 이름 3글자 이태우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시황과 공략주에 대한 전문가님의 더 자세한 분석과 전략 궁금하신 분들은 오픈 채팅 참여하시면 되는데요. 방송 시간 이후에도 다양한 정보들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역시 휴대폰 카메라로 화면에 보이시는 QR코드 찍어주시면 바로 입장하실 수 있으니까 많이 참여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1% 투자방법 본격적으로 문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태우 전문가님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오늘 오전장 시황부터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국채금리의 계속되는 강세로 인해서 오늘 원달러 환율도 1220원 이상까지 상승을 한 흐름이고요. 또 역시 외국인의 매도가 여전히 좀 부담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양 지수가 좀 약보합권 수준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오늘 시장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일단은 한마디로 정리를 해보자면은 3월 FOMC 의사록 공개가 되고 나서 그 여파가 지속적으로 이어지는 상황이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우리가 이번 FOMC 회의록 공개에서 주목을 해봤던 부분들이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먼저 첫 번째로는 이제 추가적인 금리 인상폭이 어느 정도로 진행이 될지와 두 번째로는 이 QT라고 하죠. 양적 긴축에 관련된 구체적인 논의가 어떻게 진행됐는지를 가장 중점적으로 체크해 봐야 될 포인트였었는데 이 두 가지 공개 앞두고 시장에서는 사실 아무리 매파적이다 하더라도 결국에는 뭐 5월 달에 뭐 50bp 금리 인상을 하거나 5월 달부터 이 QT 재개를 하는 거 정도일 거다라는 이야기들이 들려왔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반영이 되면서 어떤 이야기가 나온다 하더라도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 자체는 좀 제한적일 거다라는 이야기들이 많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시장은 뭐 아무래도 장단기 국채 금리가 다시금 좀 급등을 하는 모습과 미증시 같은 경우도 약세 흐름들을 좀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 지속되다 보니까 우리 증시도 이런 여파를 계속해서 반영되고 있는 거라고 보여집니다. 특히 주목해 볼 수 있는 부분이 이번 언급 중에서 연준에서 인플레이션 우려감들이 계속해서 상승이 되고 증가가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연 1회 이상 기준금리를 50bp 이상 진행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와줬고요. 그리고 5월 950억 달러 규모의 이 대차대조표 축소회가 적절하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사회적으로 가장 크게 문제가 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의 전쟁이 장기화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서방 국가들이 이 러시아 제재가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에너지 가격들이 워낙 강세 기조를 이어가고 있고요. 특히 뭐 니켈이라든지 티타늄 같은 이런 원자재 가격도 지금 현재 상승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인플레이션 상승 압력으로 작용을 하면서 이러한 우려감들이 시장에 반영되고 결국에 연준에서는 앞서 말씀드렸던 좀 더 공격적인 긴축을 진행할 것이다라는 이런 투자자들을 우려시키는 그런 요소들이 다분하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과거 기준금리 를 올렸을 당시와는 좀 다른 모습으로 진행이 되지 않을까 이런 이야기들이 반영이 되고 있는 거라고 좀 보여지고요. 실제로 지금 현재 박스권 구간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인데 이 박스권에서 가장 크게 문제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또 외국인의 매도세가 지속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오늘 같은 경우도 지금 원달러 환율이 전일보다 약 3원가량 상승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뭐 매파적인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나오다 보니까 원달러의 상승 기조는 이어갈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은 결국에는 지속적으로 우리 시장에서도 외국인들의 자금 이탈 현상들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이 되는 만큼 당분간은 좀 하방 압력을 계속해서 받아갈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도 이제 긍정적으로 좀 볼 수 있는 부분들은 어제부터 우리 삼성전자라든지 LG전자의 실적 발표가 있었고 오늘 또 LG에너지솔루션이 굉장히 또 호실적을 발표를 했는데 이런 실적에 대한 이런 상황 속에서 실적 모멘텀들이 계속해서 보여지는 모습들이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이 박스권 하단 구간을 크게 이탈하기보다는 박스권 하단을 지켜주면서 이 박스권 내에서의 움직임을 지속적으로 가져갈 것이고 결국에는 이제 추후에 실적 가시성이 돋보이는 그런 종목 위주로 강세 흐름들을 연출해주면서 박스권 상단을 추후엔 돌파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강한 긴축 이슈 지속적으로 시장에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이 빅스텝 이상의 금리 인상이나 또 굉장히 큰 규모의 양적 긴축 이런 부분들 체크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인플레이션을 가속화시키는 최근에 가장 큰 실마리인 전쟁이 계속해서 장기화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대외적 리스크들 지속적으로 시장에 좀 부담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또 우리 증시 같은 경우에는 박스권 하단은 지지해 줄 가능성이 높다라고 의견을 드렸으니까요. 이 박스권 내에서는 좀 실적 위주로 종목들 한번 골라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는 공략주 리뷰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살펴볼 종목이 대한항공인데요. 일단 어제 오늘은 조정이 나오고 있긴 합니다만 시장에서는 긍정적인 전망이 계속 나오고 있고 네. 요즘 거의 제일 많이 언급되는 종목 중 하나인 것 같습니다. 오늘은 한 31,150원 정도 기록하고 있는데 현재 구간에서 좀 어떤 전략으로 세워볼까요? 일단은 대한항공 같은 경우에 제가 말씀을 드릴 때 가장 주목해 봤던 부분이 결국에 여객 수요가 증가되면서 이 항공주 내에서는 앞으로는 항공 화물 운임보다는 여객에 대한 실적 가시성이 더 돋보일 것이고 그중에서도 대한항공이 이런 부분들을 가장 크게 반영받을 수 있다는 부분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모멘텀 같은 경우에 추후에 지속적으로 반영받을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잠시 화면을 한번 보시게 되면은 대한항공 같은 경우 최근 수급 동향이 굉장히 좋습니다. 네. 메이저 수급이라고 볼 수 있는 외국인의 매수세가 오늘까지도 이어지면서 지금 현재 거의 한 8거래일 연속적으로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고요. 연기금 같은 경우도 이제 오늘은 소폭의 매도세가 출회하고 있긴 하지만 지난 약 5거래일 이상은 지속적으로 매수세가 유입이 됐다라는 점을 볼 수가 있는데 결국에는 앞으로 이 대한항공 같은 경우도 향후 2분기, 3분기 그리고 올해 지속적으로 호실적 전망이 되는 만큼 추가적인 상승 이전에 미리 좀 담아놓으려는 움직임들이 계속해서 나와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차트상으로도 보시는 것처럼 지난 제가 말씀을 드렸던 이 박스권 상단 구간 3만 원 부근을 돌파해준 상황이 나타났기 때문에 이 구간을 지속적으로 유지만 해준다라고 하면은 결국에 대한항공 같은 경우에는 지난 9월에 전고점 구간을 돌파하면서 4만 원까지도 충분히 가줄 수 있다라는 의견은 동일하다라고 말씀을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한항공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과 가격 전략 다시 한번 짚어드렸으니까요.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다시 한번 종목 상담 신청 방법도 알려드리겠습니다. 종목 고민 있으신 분들 종목 상담 방 들어오셔서 궁금한 점 올려주시면 저희가 잠시 후에 실시간으로 상담 도와드릴 예정인데요. 휴대폰 카메라로 아래 보이시는 QR코드 찍어주시면 바로 입장 가능하시고요. 들어오셔서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그리고 궁금한 점 적어서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QR코드 어떻게 찍는지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문자로도 참여하실 수 있는데요. 문자 샵 3772번으로 전문가님 이름 3글자 이태우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오늘장 핫 이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즘 시장은 좀 단기적으로 종목들을 끌어줄 수 있는 그런 이슈나 모멘텀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또 오늘 중요한 이벤트 중에 하나가 미국의 암학회 AICR인데요. 좀 제약바이오주에 대해서 좀 점검을 해볼까요? 네, 일단 모처럼 제약바이오 섹터가 또 활기를 돋고 있어서 아마 네. 제약바이오를 투자하신 분들께서 그래도 다소 기대를 하고 계시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데 저도 이제 오늘을 기점으로 다시금 제약바이오 섹터가 긍정적인 모습들이 연출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 싶고요. 네. 일단 기본적으로 오늘 크게 이슈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전일 존슨앤존슨 CEO가 또 국내 방한을 했다라는 이슈가 부각이 되면서 오늘 장 초반에 관련된 기업들이 좀 강세 흐름들이 연출이 됐습니다. 특히나 이번 이 방한의 일정 중에서 이번 인수위 사무실을 직접 방문을 하면서 윤석열 이제 대통령 당선인과 면담을 진행을 하면서 이곳에서 한국 바이오 산업에 대한 투자와 산업 협력을 좀 요청했다라는 이슈가 부각이 됐고요. 특히 업계에서는 이러한 모습들을 보았을 때 이 두마토 회장이 한국이라든지 아니면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 대한 이 바이오 산업의 시장 성장성을 굉장히 높게 평가하는 거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로 인해서 모처럼 제약바이오 섹터에 수급들이 들어와 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네. 더 큰 이슈가 바로 앞서 말씀을 해주셨던 AACR이라고 하는 미국 암 연구학회가 본격적으로 오늘부터 개최가 되기 때문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오늘부터 4월 13일까지 개최가 됩니다. AACR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에 있어서 세계 3대 암 관련 학회로 보시면 되겠고 참여 기업만 하더라도 매년 120여 개의 국가 관련 기업이라든지 관련 연구기관들이 참여하는 만큼 굉장히 그 규모가 상당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이 AACR 같은 경우에는 보통 후보 물질에 대한 초기 단계에 대한 연구 결과를 발표하는 만큼 앞으로 이 암 연구 학회에 관련된 이슈의 모멘텀에 있어서 시초가 될 수 있다. 매년 연간 기준으로 했을 때 처음 시발점이 될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특히 올해 같은 경우에 3년 만에 대면 개최가 진행되는 만큼 시장에서는 기업 간 저촉이 좀 더 활성화되고 그에 따라서 기술 이전에 대한 계약들이 증가될 것이다라는 기대감에 제약바이오 섹터에 좀 더 활기를 넣어주는 요소로서 오늘 작용을 하고 있다.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그동안 제약바이오주들 워낙에 또 투자 심리가 부진했기 때문에 오늘 좀 상승세 더욱더 반갑게 느껴지실 것 같은데요. 근데 이 제약바이오주들 같은 경우에는 워낙 또 전통적으로 변동성이 큰 종목들이다 이런 인식들이 좀 많은데 그렇죠. 종목별로 좀 전략을 한번 들어볼까요? 일단은 앞서 제가 이슈를 두 가지를 말씀을 해드렸는데 네네. 첫 번째 이슈였던 존슨앤존슨 관련 테마들은 사실 변동성을 좀 크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오늘 대표적으로 TNR 바이오 앱을 보시게 되면은 네. 호아킨 두아토 회장이 직접 방문을 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특히나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존슨앤존슨 메디컬 에티콘 사업부와 생체 조직 제품을 공동적으로 개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오늘 장 초반에 굉장히 강세 흐름들이 연출이 됐었다가 지금 현재는 이제 상승분들을 좀 대다수 반납을 해주면서 다시금 음봉 전환을 해주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이슈가 단기적인 이슈가 있는 제약바이오 섹터 같은 경우에는 단기 트레이딩 관점으로만 접근을 해주시는 게 좋지 이것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내가 한번 장기적으로 끌고 가겠다 이런 전략은 좀 좋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TNR 바이오팩 같은 경우 이 차트를 한번 보시게 되면은 그래도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다행이라고 좀 볼 수 있는 게 장기 이평선까지 모두 최근에 돌파해주는 모습과 그 상단 구간에서 지금 움직임을 계속해서 가져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일부 좀 음봉의 형태를 가져가고는 있는데 지금 현재 121선을 지속적으로 좀 지켜만 준다라고 하면은 추후에는 이 상단 구간이라고 볼 수 있는 33,000원 구간까지는 한번 또다시 움직임을 가져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체크를 해볼 수가 있겠고요. 두 번째로 체크해 볼 종목 같은 경우에는 에이프로젠 제약입니다.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워낙 오랜 기간 조정을 좀 많이 거쳐왔었기 때문에 관련해서 투자를 하시는 분들께서 좀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많이 겪으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오늘 이제 흐름을 또 보시게 되면은 모처럼 거래량들이 함께 실려주면서 장기 이평선을 모두 돌파해주는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물론 이제 장 초반에 22%까지 급등을 하고 다시금 좀 밀리는 모습들이 나타났는데 이슈에 대한 부분을 한번 말씀을 드려보자면은 계열사인 에이프로젠 MED
회사 합병 공시가 발표가 됨에 따라서 오늘 장 초반에 강세 흐름들이 연출이 됐고, 일단은 그래도 지금 아직까지는 추세적인 상승을 보일 수는 없겠지만은 그래도 장기적인 이 우하향 상황 속에서 거래량을 실어주면서 바닥권을 좀 탈피하려는 움직임 자체는 그래도 이 에이프로젠 제약을 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요소 중에 하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체크해 볼 종목 같은 게 네오 이뮨텍이라고 하는 종목입니다. 네. 이 기업 같은 경우에 제가 오픈 채팅방에서 또 사전에 또 말씀을 드렸던 기업인데, 사실 이런 기업이 조금 더 안정적으로 공략을 할 수 있는 제약바이오 섹터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오 이뮨텍 같은 경우가 이번 AACR에 참여하고 또 발표를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기업인데, 향후에 일정들이 좀 많이 있어요. 아스코라든지 ESMO와 같은 이런 다수의 학회에 참석하고 또 발표가 지속적으로 올해 개최가 될 것으로 전망이 되는 만큼 모멘텀들을 향후 지속적으로 좀 받아갈 수 있는 기업이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겠고요. 특히나 가장 눈여겨볼 수 있는 게, 사실 이 네오 이뮨텍을 3월 16일 이전에 보셨던 분들은 그 종목명 뒤에 REG.S라고 이렇게 붙어있던 것을 보실 수가 있는데, 사실 그게 이제 미국 증권거래법 규정에 따르면은 다른 나라에 상장된 자국의 회사에 미국의 이제 개인 투자자라든지 기관 투자자들이 1년 동안 투자를 하지 못하게 되어 있는 조항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3월 16일자부터 그것이 해제가 되면서 1년 제한 조치가 해제가 되면서 본격적으로 외국인 수급들이 좀 유입이 될 수 있다라는 말씀도 함께 같이 드렸었는데, 실제로 지금 한번 화면을 보시게 되면은 외국인 수급들이 이번 3월 달에 들어서 지속적으로 좀 유입이 됐던 것들을 많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오 이뮨텍 같이 이런 식으로 장기적으로도 봤을 때 모멘텀들을 좀 가져갈 수 있고, 차트상의 흐름도 지금 바닥권을 탈피하는, 거래량을 실어주면서 탈피하는 이런 움직임들이 나와주는 종목들이 오히려 제약바이오 섹터 내에서는 조금 더 안정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또 이제 모든 종목들에 해당되는 말이겠지만 또 부각되는 이슈가 어떤 성격인지 잘 확인을 해보셔야겠습니다. 단기적인 이슈는 단기적으로만 대응하자라는 말씀을 먼저 드렸고요. 네오 이뮨텍을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학회 이슈가 한 개로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 개가 좀 남아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지속적으로 좀 장기적인 모멘텀 기대해 볼 수 있다는 부분 설명드렸고, 수급에서도 긍정적인 움직임이 나오고 있다고 하니까요. 관심 가져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여기까지 오늘은 제약바이오 중심으로 오전장 시황 분석 모두 확인해 봤고요. 다시 한번 종목 상담 신청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종목 상담 받고 싶은 분들은 종목 상담 방 들어오셔서 궁금한 점 편하게 올려주시면 되는데요. 아래 보이시는 QR코드 휴대폰으로 찍으시면 바로 입장 가능하니까 들어오셔서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그리고 궁금한 점 적어서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QR코드 찍는 법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문자로도 참여하실 수 있는데요. 문자 샵 3772번으로 전문가님 이름 3글자 이태우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방송 시간 이후에도 다양한 분석과 전략들 궁금하신 분들은 오픈 채팅방 참여하시면 됩니다. 역시 아래 보이시는 QR코드 휴대폰으로 찍으시면 입장 가능하니까요. 들어오셔서 많은 정보들 얻어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는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종목들 점검 도와드릴 시간입니다. 실시간 종목 상담 시간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시간 종목 상담 시간입니다. 종목 상담 방 들어오셔서 궁금한 점 올려주시면 저희가 매일 이 시간 상담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내용부터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닉네임 건배하는 프로도님께서 올려주신 내용인데요. 종목은 칩스앤미디어, 매수가가 22,300원에 비중 15%, 탈출 가능 여부 좀 알려달라는 내용을 올려주셨습니다.
자, 칩셋미디어 자율주행 관련주이죠. 지난달 말쯤에 단기 고점 23,900원 기록하고 나서 살짝 조정을 받은 상황입니다. 오늘 21,250원 정도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이분은 22,300원에 매수를 하셔서 아직 그렇게 큰 차이 나지는 않습니다. 좀 어떻게 전략을 세우면 좋을까요? 일단은 탈출이 가능하냐라는 질문을 해주셨는데 네. 탈출 말고 수익 보고 나오실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네. 사실 최근에 뭐 첨보라든지 LNF 같은 2차 전지 대형 기업들을 한번 보시게 되면은 워낙 전기차 시장 자체가 워낙 고성장을 많이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판매량도 많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전방 산업이 이렇게 증가하면은 따라오는 그런 산업 같은 경우에는 동반 상승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2차 전지 관련 섹터들의 움직임들이 굉장히 긍정적인 모습들을 가져가고 있는데 과거부터 흐름들을 한번 체크를 해보면은 2차 전지 관련 섹터가 움직임을 보여주고 나서 그 다음에 후발적으로 따라오는 섹터 같은 경우가 대표적으로 자율주행 섹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자율주행 내에서 아직 크게 거래량들이 동반되고 관심을 많이 못 받고는 있지만 충분히 시장에서 다시 한번 자율주행 섹터가 관심을 받을 거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차트상의 흐름도 한번 보시게 되면은 크게 나쁜 움직임은 없다라고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매수하신 금액 대비해서 약 한 4% 정도 손실권이라고 좀 보실 수가 있는데 워낙 큰 흐름상에서 지금 보시게 되면은 지금 이평선들을 꾸준히 지켜주는 흐름들을 가져가면서 우상향 기조를 최근 들어서 좀 이어가려는 모습들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 보시게 되면은 하단 구간이라고 볼 수 있는 게 약 19,200 구간을 강하게 지켜주는 모습들이 연출이 되고 있고요. 이 구간 같은 경우에는 지난 2021년 11월경에 한 차례 돌파하지 못했던 고점이었던 만큼 이 구간을 돌파하고 나서는 현재 지속적으로 잘 지켜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현재 매수가 상단 구간으로 움직임을 가져올 때는 지난 전고점 구간이라고 했으니 27,000원까지는 1차적으로 한번 노려볼 수가 있겠고 그 이상으로는 거래량을 체크하면서 일단 반매도로 하시고 잔량을 가지고 수익 극대화 전략으로 가져가 보시면은 좋은 결과 있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일단 1차 목표가 27,000원 제시해 드렸습니다. 이 부분에서 일부 매도하시고 나머지 비중은 추가 상승 여부 확인해 보자라는 의견 제시해 드렸습니다. 자, 다음은 닉네임 코코몽님께서 올려주신 내용 확인해 보겠습니다. 금호 HT 매수가가 2,770원에 비중 50% 상승 가능할까요? 라는 내용을 올려주셨습니다. 자, 이 종목도 이제 쌍용차 인수전 관련주이죠. 역시 굉장히 급등량이 큰데 매수가를 보니까 거의 또 고점 부근에서 매수를 하신 것 같아요. 오늘은 2,010원 정도 기록을 하고 있고 2% 정도 반등이 나오고 있긴 합니다. 좀 반등이 가능할까요, 더? 일단은 비중이 너무 네. 이런 리스크가 큰 종목에 많이 투자하신 부분이 좀 많이 안타깝긴 한데 사실 일단 지금 현재 매수하신 금액 대비해서 거의 한 30%가량 좀 손실권에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다만 지금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렇게 워낙 이슈가 있는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수급들은 잘 붙어주긴 하지만 그 수급들이 매도의 수급들도 많이 붙어주긴 만큼 변동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기회를 삼아서 추후에 이런 식의 또 매매를 진행할 때는 이런 변동성이 좀 큰 종목 같은 경우를 내가 트레이딩 관점으로도 접근을 하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비중 자체는 10% 이하로 공략을 하시는 것을 꼭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지금 단기적으로는 워낙 이 쌍용차 관련 이슈 내에서 종목들 순환매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 금호 HT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당장 부각받을 가능성은 좀 떨어져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매수가 상단으로 오기까지는 좀 시간이 걸릴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 매수가 부분도 한번 화면상으로 한번 보시게 되면은 지난 2021년도 지속적으로 돌파하지 못하던 고점 구간대를 이번에도 똑같이 맞고 하락했다라고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매수가를 좀 올라온다 하더라도 매수가를 좀 돌파하기는 사실상 좀 어려운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현재 부근에서는 일단 비중이 너무 많기 때문에 추가적인 하락 폭이 좀 더 나을 수 있는 만큼 일부 비중은 조금 축소를 하시고 추후에 반등 시마다 계속해서 비중을 덜어가면서 좀 대응을 하시는 게 좋을 거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일단 오늘 좀 비중을 많이 줄여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이후에는 좀 반등이 나올 때마다 조금씩 분할 매도하는 전략 제시해드렸습니다. 자, 다음으로 닉네임 불기둥님께서 올려주신 내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신양회 매수가 15,100원에 비중 20%입니다. 라는 질문을 올려주셨습니다.
자, 성신여행의 시멘트주입니다. 시멘트주들도 최근에 이제 전쟁 관련 수혜주, 원자재 가격 상승 수혜 기대감으로 움직임이 있었던 종목인데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13,650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엔 좀 윗꼬리가 달리고 있는 모습인 것 같은데 이 종목은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일단은 최근에 시멘트 관련 종목들이 가격 인상에 따른 관련해서 좀 부각을 많이 받았었습니다. 네. 워낙 지난 2021년도 12월경에 큰 상승을 한 차례 보여주고 기간 조정을 가져가고 있는 상황에서 고점 대비해서 보통 한 30에서 50%가량씩 하락세를 좀 보여놓았던 상황인데 성신양해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한 20%대로 하락세를 좀 보여줬기 때문에 그 낙폭 자체는 그렇게 크진 않았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고요. 최근에 그래도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게 차트상의 흐름을 보시게 되면은 3월 29일자에 그래도 올해 들어서 가장 큰 거래량들이 동반이 되면서 하단 구간에서 이런 윗꼬리들이 일부 좀 달려주는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고점 기준으로는 약 16%까지 상승했다가 윗꼬리가 달렸는데 아무래도 이러한 그 낙폭을 좀 보여준 상황에서 하단 구간에서 이렇게 거래량이 들어왔다는 것 자체는 또 어느 정도 하방 경직을 좀 보여줄 수 있다라고 차트상에서 해석을 할 수가 있겠고 지금 워낙 전쟁 장기화가 지속되고 있는 만큼 원자재 가격에 강세 기조가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이 시멘트 관련해서도 충분히 추후에 한 차례 더 모멘텀들이 부각이 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새로운 정부 출범에 따른 정책적인 모멘텀까지도 함께 건설 업황의 호황에 따른 이런 부각을 받을 수 있는 만큼 지금 현재는 좀 기다려보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만 한 가지 체크하셔야 될 부분이 하단에 지켜줘야 될 부분이 12,700원 부분은 좀 지켜주는 게 그래도 추후에 이 시멘트 관련 이슈들이 부각이 됐을 때 성신양해가 조금 더 탄력적인 모습을 보일 수 있는 자리라고 보시면 되겠고 매수하신 곳보다는 일단은 상단 구간이라고 보면은 16,000원 구간대 저항의 벽이 한 차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매수가보다는 그렇게 큰 수익권은 아니지만 일단 16,000원 구간까지는 1차적으로 노려보고 이 구간을 당일 관점으로 종가 상인 기준으로 양봉의 캔들을 형성해주면서 거래량도 실어준다라고 했을 때는 18,000원까지도 2차적으로 노려보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1차 목표가 16,000원, 2차 목표가 18,000원으로 가격 전략 제시해드렸습니다. 자, 다음 상담 확인해 보겠습니다. 요즘은 이 닉네임이 좀 많이 눈에 띄고 있는 것 같은데 화나서 방방 뛰는 튜브님께서 올려주신 내용입니다. 안녕하세요. 바이오로그 디바이스 매수가가 1,908원에 비중 15%입니다. 손절해야 합니까? 걱정이네요. 라는 내용을 올려주셨습니다. 자, 바이오로그 디바이스 굉장히 흐름이 부진합니다. 작년 8월에 고점을 경신하고 나서 반년 이상 계속 하락세가 나오고 있고요. 거의 좀 바닥 부근까지 내려오고 있는 모습이고 코로나 관련 이슈가 살짝 있었던 종목이긴 한데 최근에 또 거의 움직임이 없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손절을 좀 고민해 봐야 될까요? 일단은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원래 그 제약 섹터는 아닙니다. 휴대폰 모듈 관련해서 만드는 기업인데 관계사 중에 이제 셀바리온이 그 정확히 기업명이 제가 지금 기억이 나지 않지만 그 코로나 관련 관계사가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이슈로 인해서 지금 굉장히 시장에서 많이 부각을 받았었던 기업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 다만 지금 한 가지 체크해야 될 부분은 지금 매수가 대비해서 그렇게 큰 낙폭을 보여주고 있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약 7% 수준인데 코로나 이슈를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면은 지금 이제 엔데믹으로 가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관련된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지난 과거의 영광을 찾기까지는 굉장히 또 다른 모멘텀이 필요한 시점이 워낙 장기화될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더 큰 손실폭을 좀 키워간다거나 또는 투자자분께서 이렇게 장기적으로 내가 이 종목을 기다려볼 여유가 좀 부족하다, 없다라고 하시면은 지금 현재 약손실권에서 일부 정리를 하시고 비중도 그렇게 부담이 되지 않기 때문에 지금은 좀 정리를 하시고 다른 종목으로 좀 더 빨리 갈 수 있는 그런 종목으로 갈아타는 전략을 제시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흐름이 너무 또 부진하기 때문에 손절과 종목 끝이 의견 제시해드렸으니까요.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은 닉네임 상한가님께서 올려주신 내용 확인해 보겠습니다. 종목은 코리아센터이고요. 매수가가 7,800원에 비중 20% 부탁드려요 라는 문자 내용을 올려주셨습니다. 자, 코리아센터 같은 경우에는 전자상거래 이커머스 관련 기업인데 최근의 흐름이 좀 괜찮습니다. 이번 달 들어서 좀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다만 이제 매수 같은 경우에는 이 전에 좀 하신 것 같네요. 이제 거의 좀 회복이 많이 됐는데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일단은 저는 조금 더 지켜보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코리아센터 매수하신 가격이 7,800원이시고 지금 현재 가격 대비 소폭 높은 상황입니다. 근데 워낙 지금 추세적으로 보시면은 바로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드려보면은 긴 시간 동안 오랜 시간 좀 기간 조정을 거쳐왔고 최근 들어서 거래량들을 지속적으로 유입을 몇 차례 시켰습니다. 지난 이제 하반기 말부터 11월부터 시작해서 올 초 그리고 이번 4월 초까지 거래량들을 유입을 시켰는데 앞서 11월이라든지 1월경의 흐름을 보시게 되면은 윗골이라든지 음봉의 형태를 보실 수가 있는데 워낙 기간 조정을 거쳤던 만큼 거래량을 유입을 해줬을 때 상승 탄력을 받기 위해서는 한두 차례 정도는 물량 소화를 거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한 차례, 두 차례 정도는 물량 소화를 거쳤고 이번 거래량을 유입을 시켜주면서 그 물량 소화를 거쳤기 때문에 위 악성 매물이 좀 많이 없어져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실 수가 있기 때문에 추세적으로는 지금 굉장히 긍정적인 상황을 유지할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충분히 매수가 부분까지는 와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지금 손절보다는 조금 더 가져가셔서 매수가 이상 일단 1차적으로는 좀 그렇게 큰 수익보다는 8,400원 구간 정도를 저항의 구간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1차적으로 노려보자라고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그동안 또 마음고생을 하셨을 것 같은데 조금 더 보유하자라는 의견 드렸고요. 1차 목표가 8,400원으로 제시해드렸습니다. 자, 오늘 상담은 이 종목까지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고요. 다시 한번 방송 참여 방법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자, 종목 고민 있으신 분들 이렇게 종목 상담 방 들어오셔서 궁금한 점 올려주시면 저희가 매일 이 시간 상담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휴대폰 카메라 앱으로 화면에 보이시는 QR코드 찍어주시고 링크 누르시면 바로 무료 입장하실 수 있는데요. 들어오셔서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그리고 궁금한 점 적어서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QR코드 찍는 법 어려우신 분들은 문자로도 참여하실 수 있는데요. 문자 샵 3772번으로 전문가님 이름 3글자 이태우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전문가님의 더 자세한 분석과 전략들 궁금하신 분들은 오픈 채팅 참여하시면 되는데요. 이 오픈 채팅방에서는 방송 시간 이외에도 다양한 정보들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역시 휴대폰으로 화면에 보이시는 QR코드 찍어주시면 바로 입장 가능하니까 많이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가 이렇게 전해드리는 투자 정보는 여러분들께 도움을 드리기 위한 참고 자료입니다. 투자 여부에 대한 결정은 여러분 각자의 판단으로 하셔야 한다는 점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현재 코스닥은 다시 반등하며 상승폭을 살짝 키우고 있는 흐름입니다. 이렇게 오늘장 좀 혼조세 보이고 있는데 이런 분위기 속에서 수익 낼 수 있는 핵심 기법들을 확인해 보는 시간입니다. 상위 1% 수익을 내기 위한 이태우 전문가님의 핵심 투자 병법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네, 최근 시장에서는 정부도 마찬가지고 기업들도 마찬가지고 이 NFT 관련 산업에 지속적으로 투자를 하고 그리고 정부 정책적인 움직임들을 가져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해만 하더라도 이 NFT 산업 같은 경우에 굉장히 큰 성장을 보이면서 엄청난 호응들을 많이 받았었는데 사실 지금 같은 경우 이 관련주들 같은 경우 흐름 자체가 워낙 기간 조정을 많이 가져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 산업 같은 경우에는 워낙 고성장이 전망이 되고 있는 산업인 만큼 이렇게 조정 시에 한번 관심을 가져보자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은 제가 제2의 비트코인 NFT를 주목하자라는 이야기로 한번 강의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원숭이 그림이 있는데 이게 시장에서 굉장히 유명한 NFT 컬렉션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지금 현재 88 이더리움으로 가격이 형성되어 있는데 가격을 환산해 보면 약 3억 5천만 원에 지금 형성이 되어 있는
NFT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이 그림이 뭐길래 이렇게 가격들이 비싸냐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겠지만은 시장에서는 이 NFT에 대한 가격을 형성하는 것들을 확인하면서 굉장히 미래 가치가 굉장히 뚜렷하구나, 굉장히 큰 산업이 될 수가 있겠구나라는 이슈가 반영이 되면서 지난 1년간 거래 시장이 폭발적으로 성장을 했었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NFT에 대한 개념을 먼저 정리를 해보고 우리가 이 NFT 섹터를 왜 주목해야 되는지 한번 말씀을 드려보자면은, 자, 먼저 NFT라고 하는 것은 대체 불가능 토큰의 약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존의 이 암호화폐와는 좀 다른 부분이 별도의 고유 인식값을 부여한다라는 점이 이 NFT와 기존의 가상 자산과 좀 다른 점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개인의 고유 인식값을 부여하기 때문에 희소성을 갖는 디지털 자산을 대표하는 토큰이 바로 NFT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NFT의 특징을 한번 간단하게 말씀을 드려보면은 우리가 흔히 가장 많이 알고 있는 그림 중에 모나리자라고 하는 작품이 있죠. 근데 이 모나리자의 작품이 있고 모방을 하는 그런 오마주한 작품들이 많이 있는데, 사실 전문가가 아니라고 하면은 이 작품들이 어떤 게 진품이고 어떤 게 가품인지 사실상 구분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 NFT 같은 경우에는 이 원본에 나만의 인식값을 부여하기 때문에 소유권 증명이 가능하다라는 특징을 갖고 있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복제품이 발생을 한다 하더라도 오히려 가치가 더욱더 상승하는 구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복제품이 많이 발생하면 발생할수록 이 원본이 그만큼 사람들이 관심이 많구나라는 인식들이 형성이 되면서 원본의 가치는 오히려 증가되는 게 바로 NFT의 특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NFT 같은 경우에는 이런 특징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다양한 창작 활동이 조금 더 증가되면서 산업적으로 다양한 산업군에 적용이 가능할 것이다라고 전망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마찬가지로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NFT 같은 경우는 굉장히 미래적으로 봤을 때도 고성장이 지속적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 정부 정책적인 움직임들도 이 NFT 산업에 지속적으로 기대를 하고 있는 만큼 우리가 NFT 섹터는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시장에서 정부 정책 거스르지 말라라는 말씀을 드리는데, 정책적인 움직임들이 이렇게 나와줄 때 기업들도 함께 같이 투자를 하면서 움직임들을 같이 해준다라고 하게 되면은 더 그 산업 자체가 큰 폭의 성장을 가져갈 수 있는 만큼 최근에 이제 기업들의 적극적인 움직임들도 함께 가져가고 있다라고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용들을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려보자면은 지난 2022 가상자산 컨퍼런스에서 라인테크 플러스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NFT 시장 같은 경우에는 향후 2025년에 230조 원 규모로 성장할 것이다. 지난해 약 300만 명 정도의 이상으로 이제 거래자 수가 증가를 했지만, 사실 NFT 시장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는 대중화가 되고 있는 상황은 아니다라고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더욱더 많은 성장이 이루어지면서 대중화가 될 때까지는 2025년 230조 원 규모는 충분히 돌파될 것이다라는 이야기도 함께 했었고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NFT 같은 경우에는 암호화폐와는 다르고 굉장히 희소성이 부여가 되기 때문에 이 시장의 성장성 자체는 굉장히 커질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또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두 번째로 제가 정부 정책적인 부분들을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차기 정부의 핵심 공약 중에 하나를 보시게 되면은 이 NFT에 대한 공약들이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이번 인수위에서 윤석열 당선인 취임 기념 우표를 NFT로 발행을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도 나와주면서 이 NFT에 대한 차기 정부의 정책적인 공약 이행에 대한 기대감들도 많이 반영이 되고 있고요. 한번 공약들을 정리를 해보면은 디지털 관련 공약 중에서 디지털 산업진흥청 설립, 그리고 NFT 거래 활성화, 디지털 자산 시장 육성, 그리고 암호화폐 공개 허용, 이런 공약들이 많이 있고요. 최근에는 이런 관련 협회에서 공약 이행을 촉구하기 위한 세미나도 개최하고 있는 만큼 앞으로 정책적인 규제 완화에 대한 움직임들은 좀 많이 가속화될 것이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결국 이렇게 규제가 많이 완화가 된다라고 하면은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진입 장벽이 높아지기 이전에 사전에 선점하려는 움직임들이 많이 나와지기 마련인데, 실제로 벌써부터 그런 움직임들이 많이 나와지고 있습니다. 사례를 통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면은 대표적으로 LG전자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흔히 가전제품 IT 기업이라고 많이 알려져 있지만, 이번에 사업 목적에 블록체인 기반의 소프트웨어 개발을 좀 포함을 시키면서 지난해 이제 최고 기술 책임자 직속의 아이랩 팀을 지난해 신설을 했고요. 그로 인해서 NFT 개발을 가속화시키겠다는 의지를 또 보여준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SK그룹의 자회사 중에 SK스퀘어라고 하는 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번 3분기에 암호화폐를 발행을 할 것이다. 그리고 4분기에는 거래소에 상장을
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나와주고 있는 만큼 기업적인 움직임들도 굉장히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뭐 이런 기업들뿐만 아니라 대표적으로 뭐 편의점 기업이라고 알려져 있는 이런 GS 리테일 같은 경우도 자체적으로 할 수는 없다 하더라도 이런 업무 협약을 체결을 함에 따라서 NFT 기반의 뭐 프로젝트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려고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GS 리테일이 함께 업무 협약을 체결한 이 메타콩즈 같은 경우에는 현재 NFT 주요 플랫폼 내에서 거래량 1위를 기록을 하고 있는 플랫폼을 운영하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대표적인 콘텐츠 기업 하이브 같은 경우도 지난해 두나무와 전략적 파트너십을 체결함에 따라서 이 NFT 기반의 디지털 굿즈 시장을 선점하겠다라는 이런 포부를 밝힌 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정리를 해보자면은 사실 이 NFT 관련 투자에서 핵심 포인트 같은 경우에 크게 두 가지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콘텐츠 관련 기업들을 가장 눈여겨보셔야 된다. 아무래도 뭐 게임이라든지 엔터테인먼트 그리고 웹툰과 같은 이런 창작물 기반의 이런 사업들을 영위하는 기업들, 콘텐츠 관련 기업들이 NFT와의 연관성이 굉장히 큰 만큼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 콘텐츠 관련 기업들이 NFT 관련 이슈로 인해서 가장 큰 가시성을 보일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 체크 포인트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 이 NFT를 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이용자들이 많이 뭉쳐있는 어떤 플랫폼, 거래소가 필요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NFT 플랫폼 관련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 위주로 우리가 공략을 하는 게 NFT 투자에서는 관련 주를 투자하는 거에 있어서는 조금 더 바람직한 투자 전략이 될 수 있겠다라고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오픈 채팅방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는데, 이 오픈 채팅방 같은 경우에는 오늘 이렇게 소개해드리는 강의뿐만이 아니라 이전 시간에 소개해드렸던 내용들에 대한 뭐 궁금한 사항들도 제가 직접적으로 답변을 드리고 있고요. 장중에 실시간 이슈라든지 지속적인 시황에 대한 부분들도 함께 제공을 해드리고 있으니까 오픈 채팅방 입장하셔서 함께 도움 많이 받아가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또 자리 이동해서 오늘 소개해드린 내용 중에 제가 관련해서 토픽 종목 또 소개를 드리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NFT에 관련된 강의를 듣고 왔습니다. 이제 꽤 오랜 기간 조정을 받아서 가격 메리트도 많이 생긴 상황이고요. 좀 바닥을 다지고 이제 다시 한번 반등 기대감 생기고 있는 그런 구간입니다. 자, 그럼 NFT 관련주 어떤 종목 주목해 보면 좋을지 오늘의 공략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제가 준비한 종목은 지난해 NFT 관련해서 대장주 역할을 했던 바로 갤럭시아 머니트리입니다. 네. 갤럭시아 머니트리를 제가 또 오늘 준비한 이유가 일단 기본적으로 갤럭시아 머니트리 같은 경우에는 실적도 충분히 받쳐주는 그런 기업이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기본적으로 사업 구조를 한번 말씀을 드려보면은 전자결제, 뭐 휴대폰 결제라든지 신용카드 결제와 같은 이런 전자결제 사업부와 그리고 O2O, 온라인과 오프라인 간의 거래를 하는 이런 모바일 상품권 또는 쿠폰과 같은 이런 사업부를 영위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본격적으로 엔데믹이 진행이 되는 만큼 소비 증가에 따른 실적에 대한 부분도 증가를 할 것이다라고 전망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게 되면 결국에 이 전 사업부가 좀 고른 성장세를 가져갈 수 있다는 부분이 이제 메리트로 작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이제 대표적으로 이 쿠폰 같은 경우에는 거래액만 하더라도 약 5조 9천억 원으로 전년 2020년 대비했을 때 약 38.6%가량 증가를 했었는데, 올해는 이런 소비 생활 증가에 따른 좀 더 거래액 자체가 증가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 만큼 동사가 굉장히 큰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거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체크해볼 부분은 작년 11월 초에 이
NFT 마켓 플랫폼을 또 런칭을 했습니다. 메타갤럭시아라고 하는 마켓 플랫폼을 런칭을 했는데 지난 11월 초에 런칭을 하고 이번 2월까지의 누적 기준으로 거래 대금이 거의 약 10억 원 가까이 기록이 됐습니다. 굉장히 서비스 초기인 것을 고려했을 때는 양호한 실적이 반영이 됐다라고 좀 보실 수가 있겠고, 특히나 이 갤럭시아 머니트리 같은 경우에는 위에 있는 기업 중에 이제 효성그룹이 또 보유를 하고 있는, 지분을 좀 많이 보유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최근에 이제 효성중공업이 분양을 할 예정인 오피스텔의 NFT를 같이 함께 발행한 이력이 있고요. 이를 통해서 앞으로 B2B, 이제 기업과 기업 간의 비즈니스를 확대하면서 앞으로 NFT 시장에서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높여가려는 움직임들이 많이 나와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마지막으로 차트에 대한 부분을 한번 확인을 해보시게 되면은, 차트 같은 경우에는 지난 2021년도 9월부터 10월경에 굉장히 큰 상승을 한 차례 보여주고 오랜 시간 동안 기간 조정을 좀 많이 거쳤습니다. 네. 한 40에서 50% 가까이 하락세를 좀 면치 못했었는데, 최근 들어서의 분위기를 한번 보시게 되면은 일단 2월 달에 거래량들을 한 차례 실어주면서 하단 구간을 좀 잡아주는 움직임들이 나타났고요. 3월 말경에도 마찬가지로 거래량을 실어주면서 일부 윗꼬리는 달아주었지만 하방 경직을 보여주는 모습들이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구간은 워낙 과한 낙폭을 좀 보여준 상황이고 하방 경직을 많이 가져가고 있는 상황인 만큼 현재 구간에서 접근은 충분히 용이할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매수 같은 경우에는 일단 하단 지켜주는 구간이라고 볼 수 있는 10,000원 구간까지 여유롭게 분할 매수 관점으로 접근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상단에 12,500원 구간이 1차적인 저항의 구간으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표가는 1차적으로 12,500원 제시를 해드리고, 손절 라인 같은 경우에는 마지막 큰 흐름상에 가장 크게 지켜줬던 9,000원 구간을 손절 라인으로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작년 NFT 열풍 때 대장주로 움직였던 갤럭시아 머니트리 다시 한번 좀 주목해보시면 좋겠습니다. 200일선 지지 나오고 있는 흐름이고요. 목표가는 12,500원 제시해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다양한 공략주에 대한 이야기들, 더 많은 정보들 궁금하신 분들은 오픈 채팅방 참여하시면 되는데요. 아래 보이시는 QR코드 휴대폰으로 찍으시면 바로 입장 가능하니까 들어오셔서 여러 가지 도움되는 정보들 얻어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시장센터 이수민입니다. 오늘 우리 시장 상승 출발 이후에 계속해서 좀 미끄러지는 모습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코스피 쪽에서는 그래도 약간의 반등이 나오지만 여전히 0.07% 약보합권 움직임 보여주고 있고요. 코스닥은 반등이 조금 더 크게 나오면서 다시 한번 플러스권으로 움직임 바꿔놨습니다. 0.23% 상승한 930포인트 선 걸쳐 있습니다. 수급 함께 체크를 해보시죠. 먼저 코스피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계속해서 지금 외국인들 매도세가 이어지고 있다는 점들이 부담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전기전자, 지금 제조업 쪽에 매도세가 집중이 되면서 지금 1,600억 원 넘게 물량 내놓고 있고요. 기관도 함께 동반 매도세 합세를 합니다. 오늘도 여전히 개인들만 2,600억 원 가까이 담아내고 있습니다. 코스닥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네, 코스닥 쪽은 여전히 또 양 매도세 이어지고 있는데 좀 파는 쪽이 다릅니다. 외국인들은 소형주를 위주로 지금 매물 내놓으면서 200억 원대 물량 나누고 있고요. 기관도 양은 비슷한데 오히려 코스닥 100종목 위주로 지금 매도세가 함께 출회되고 있다는 특징도 잡아보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의 특징주 2차 전지 관련주들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여러 가지 개별 호재들이 많다 보니까 이쪽으로 오늘은 수급이 많이 쏠리고 있습니다. 우선은 LG 에너지 솔루션이 실적을 생각보다 좋게 발표를 하면서 오늘 시장에서 또 0.92%의 강세 흐름. 여기가 실적이 좋다 보니까 소재 쪽도 함께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포스코 케미칼 양극재 공장을 신설한다라는 이야기 전해지면서 코스모 화학이나 코스모 신소재 함께 원료를 납품하고 있는 업체들도 함께 강세 흐름 보여주고 있고요. 에코프로비엠이 오늘 10%대 급등세를 보여주면서 현재 47만 6,900원 선 다시 한번 코스닥 1위 자리로 올라서는 모습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LG전자 살펴보시죠.
어제 이제 실적을 발표했는데 예상 매출이나 또 영업이익이 역대 최대 수준의 기록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제는 외국인과 기관의 양 매도세가 나오면서 오히려 주가가 좀 내림세를 보이는 모습이었는데 오늘 시장에서는 좀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장 초반부터 지금 4%의 강세 흐름 유지를 하고 있고요. 11만 9,500원, 12만 선에서 지금 체결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다음으로는 휴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리오프닝 관련을 해서 미용기기 쪽이나 이런 의료기기 쪽이 좀 강세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 긍정적인 투자 의견도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 휴젤은 보틀렉스가 포르투갈의 허가를 받았다라는 소식에 강세 흐름 보여주네요. 5% 강세 흐름 이어갑니다. 지금까지 시황센터에서 이수민이었습니다. 네, 상해 1% 투자병법 다음 주부터는 개편을 맞아서 새로운 모습으로 인사를 드릴 예정입니다. 저는 오늘로 좀 작별 인사를 드리고 다른 방송에서 찾아뵙고요. 다음 주부터는 강민정 아나운서가 함께할 예정입니다. 자, 다음 주 새로운 방송도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지금까지 저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